첫 번째 최강 인터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포용이라는 단어가 9차례나 등장했는데요. 당정청은 물론이고 대통령 직속 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모색되고 있는지 김현명 포용사회분과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난주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포용국가 비전의 종합판이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축을 하나는 그 남북한이라든지 외교 안보 쪽에서 평화 국가를 지향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좀 굉장히 강하게 나온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국내적으로 포용 국가라는 개념을 내세우면서 앞으로 경제 사회 정책을 포용 국가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메시지가 강하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사회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들을 좀 더 강화를 하겠고 경제 정책에서도 이제 비슷한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건데 특이한 것은 정부의 재정의 역할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예. 포용 국가로 가기 위한 이제 수단으로 삼겠다는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좀 제시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평화 국가 그리고 이제 대내외적으로는 그다음에 예. 그 내부적으로는 이제 포용 국가라는 게 이제 기조로 밝혀진 셈인데요. 이 포용 국가라는 개념을 이제 뭐 익숙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그 자체로 뭐 그냥 맞는 말 아니냐 뭐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을 그리고 있는 것이냐라는 데 대한 언급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포용 국가라는 말을 조금 많은 국민들이 좀 낯설어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일단 큰 이제 맥락에서 보게 되면 그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한 20-30년 동안 그 신자유주의적인 성장 정책이 전 세계를 풍미하지 않았습니까? 예. 시장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국가의 기능을 좀 축소하는 쪽의 방향이 이제 신자유주의적 성장 전략이었는데 예. 그게 그 2008년 국제 금융 위기가 도래하면서 기존의 성장 전략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이제 국제적인 그 회의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IMF라든지 월드뱅크라든지 이제 국제적인 싱크탱크 국제기구 쪽에서 그동안의 성장 전략을 좀 반성을 하면서 예. 불평등이 심해지게 되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런 예. 메시지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경제정책 측면에서 이제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을 내세우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전에는 그 많이 강조를 안 했는데 예. 복지정책 혹은 교육정책 같은 사회정책이 좀 더 그 강력하게 시행이 되어야 사회가 장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이제 국제적으로 확산되면서 저희 나라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동안 이제 경제 성장을 하긴 했는데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부가 한쪽으로 좀 집중되는 측면도 보이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배제된 층에서는 이제 사회 주류로 좀 들어가기 힘든 이런 경제 사회적 환경이 나타나면서 국제적 흐름인 이 포용적 성장 혹은 포용적 사회 정책의 흐름을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맥락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사실은 다양한 그 층위의 것들이 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청취자들이 이해는 하면서도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신자유주의 정책 뭐 많이 얘기했지만 핵심은 사실은 시장을 좀 자유롭게 놔둬서 그 윗부분에서 뭔가 많이 이제 돈을 벌게 되면 아래로 뭔가 흘러내린다. 이른바 트리클 다운 디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진단이 국제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포섭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성장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단지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사회정책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뭐 이번 대통령 시정 연설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 재정이요, 이런 포용적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소득 분배 완화, 그리고 이제 장기 성장을 위한 혁신 성장에 재정이 투입돼서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재정을 좀 확충해서 향후에 그 장기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쪽으로 이제 예산 배분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분배를 많이 강조를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분배는 이제 성장의 과실을 좀 골고루 좀 분배를 하고, 특히 최근에 경제 사회적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서 기회를 잡지 못하는 청년층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기회를 골고루 배분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노력을 좀 많이 해나가겠다라는 모습을 좀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청와대 정부,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을 포괄하는, 그리고 지금 정책위원회에서도 이제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여기서 보면 포용국가 추진단, 포용국가 로드맵, 그다음에 포용국가 2040 같은 비전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구체성이 어느 정도까지 좀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까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책을 이제 구상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만드는 아마 단을 좀 세팅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그 모습이 드러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그 국정과제로 추진되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좀 정교화시키고, 그다음에 또 이제 혹시 빠진 정책들을 좀 더 보완하는 이런 작업들을 아마 그 추진단에서 좀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책을 뭐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추진하겠지만, 이 포용 성장 혹은 이제 포용 혹은 이런 것을 너무 이제 분배 쪽으로 좀 생각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반드시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포용 국가 쪽에서 이제 분배를 강화하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비정규직들을 좀 더 정규직으로 많이 좀 전환을 시켜서 가계소득을 좀 높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복지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번에 많이 나타나 있고요. 또 하나 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강조된 것이 혁신성장을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혁신성장이 왜 중요하냐면, 자체 이제 포용 국가를 뭐 분배 국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지금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분배를 하려면 역시 성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혁신 성장을 통해서 지금보다 파이를 좀 더 키우고, 그것을 이제 다시 분배와 좀 연관시켜서 선순환시키는 이런 그 시각하에서 포용 국가가 반드시 이제 분배만을 위주로 하는 건 아니고, 전체 사회의 성장 기반을 좀 늘려나가겠다 이런 메시지도 들어가 있고, 포용국가 추진단에서는 아마 이런 점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들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개념이 바로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혁신 성장에 관련된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히는 어떤 비전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이번 그 대통령께서 시정 연설을 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R&D에 대한 투자를 좀 더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혁신적 창업, 그러니까 창업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 신규 벤처 투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시장에서 제대로 정착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처럼 이제 그와 같은 데에 국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좀 확장 재정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데 대한 강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예산 문제 그리고 재원 조달 문제가 빠질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이 진행되고 있나요? 글쎄요. 다행히 지난 한 2, 3년 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세수가 많이 거치지 않았습니까? 한 20조 원 이상 더 거쳐서 당분간은
그 주어진 세수 내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원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야당 쪽의 이제 주장을 보면요, 포용국가 자체를 뭐 직접 반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뭐 크게 두 가지 얘기예요. 세금 중독 예산이다라고 이제 상당히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소득주도 성장 같은 건 실패한 정책이라고 이제 아예 낙인을 찍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조금 정쟁의 측면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제 소득주도 성장 그러면 워낙 그 최저임금이 좀 논란이 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소득주도 성장 그러면 최저임금 올리는 정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실제 이번 정부에서 생각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를 들어 가계 소득을 좀 올려서 소비를 좀 촉진시키는 정책들이지 않습니까? 정책들이 있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최저임금 인상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좀 전환시키는 것, 이런 그 시장에서의 소득을 높여주는 측면들이 정책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소득주도 성장의 또 다른 그 정책들은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 혹은 보육료 지원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가계 가처분 소득이 좀 늘어나고 생활비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소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최저임금 하나 올려갖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라는 의도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라든지 노동 정책 혹은 직접 시장 소득을 올리는 정책들이 여러 가지로 다 묶여져 있는 패키지 정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패키지 정책들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그 효과를 보려면 상당 부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당장 올해 그 시정연설에서도 내년부터 이제 기초연금을 상당 부분 인상하고 아동수당도 지급을 하게 되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풀리게 되고 그것이 이제 가계소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서 소득주도 성장이 갖고 있는 이런 정쟁적인 측면보다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냉정하게 이 정책들이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 좀 더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대내적인 경제 여건이 좀 안 좋은 상태라서 이 부분을 좀 구조적으로도 극복하는 그런 안으로서 포용국가 혁신 성장이 좀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명 포용사회 분과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